틀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큰 틀로 차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내용 정리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고 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방금 그 현명한 선택 과정은 그냥 딱 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하면 돼 이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좀 큰 틀에서의 차례를 잡고 정리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좀 이 틀을 잡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교와 대조는 제가 이거를 그 싱킹맵에서도 되게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 틀에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긴 그 맵인데 제가 왜 두 개의 틀을 알려드리냐면 이렇게 쓰다 보면 둘 다 장단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아까 거그 싱킹맵은 좀 복잡해요. 그리다 보면 뭐 선도 막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근데 얘는 그냥 원 두 개 그려서 정리하면 되니까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여기가 좀 공간 있게 그리다 보면 공통점 쓰는 칸이 좀 작게 나와서 그래서 좀 이제 정리할 게 많을 때 저는 이제 앞에 그 싱킹맵에 있었던 걸로 하고 정리할 게 좀 단순하다 짧다 할 때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얘도 이제 과학에서 증발이랑 끓음 개념을 배우는데 이제 이게 또 헷갈리기 쉬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어. 근데 증발은 이렇고 끓음은 이래.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증발과 끓음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사회나 이제 과학이나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웬만한 거, 특히 이제 사회의 경우는 정말 웬만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막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자연. 그냥 처음부터 주어졌던 그런 자연이 이제 처음부터 딱 그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인간들의 생활이나 이제 이런 측면은,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들 같은 거 이제 계속 같이 연결해 주는 게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개수는 꼭 이제 이거에 맞추는 거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원인은 세 개인데 결과는 하나 내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이용한 정리인 거는 같습니다만 이게 차례랑 조금 이제 원인과 결과 뭐 이제 이런 거를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를 하나만 쓰기보다는 같이 통합해서 해보세요 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 교류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개념 정리해주고 정의 한번 정리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와 해결에서 이제 얘는 이제 그 어떤 뭐 사회 문제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 하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 정리하기 위해 좀 사용하는데 제가 쉬운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중학교 교과서 볼 일이 생겨서 중학교 교과서 봤더니 거기는 생각보다 좀 더 그죠? 되게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출생 문제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해서 되게 뭐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어떤 게 있는지 잘 파악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총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싱킹맵 8가지, 마인드맵, 학습맵 5가지 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싱킹맵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검색하면 사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서 좀 이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하시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맵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되게 이제 다양한 맵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부한 내용을 내가 어떤 어떤 틀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설명해 줘야 할까? 이거는 뭐 차례에 따라 가야 되는 걸까? 아니면 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걸까? 근데 이 측면을 좀 이렇게 선택을 이제 잘 하는 게 포인트라서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맵의 활용은 저학년부터도 저는 가능합니다. 저학년의 경우는 그림이나 부채물 같은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자연수 개념 이해를 위해서 뭐 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고
얘를 이제 부채물로 5개 놔보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5개 그려보고, 뭐 수판에다가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 더하기 1로도 표현하고, 네, 그런 구조화 충분히 가능해요. 어렸을 때. 글자가 좀 적게 들어가고 쉬운 거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별로 네, 개념 가보면 수학부터 가볼게요. 혹시 이제 수학에서 참 요것도 우리가 참 알려주기 어려운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나마 사실 초등은 그래도 개념이 그렇게 막 개념만 봤을 때는 이렇게 막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이게 공부를 해나가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수학에서 이제 초등 시기에 배우는 개념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덧셈, 뺄셈, 네, 비율,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수학에서 그 개념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요 부분은 도와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좀 어렵게 느끼는 내용, 어렵게 느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교과서를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 요거에 맞춰서 같이 교과서 잘 읽어가면서 이 개념이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온 게 아이들이 이제 5학년 때 그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많이 이제 또 이렇게 덜컥하기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왔다 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교과서에선 어떻게 설명을 하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실제 이제 상황에서, 실제 이제 이런 분수를 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게 2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고, 아, 얘는 그림으로 이렇게 좀 원리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정리해서 알려줄 때 처음에는 그림으로 하는 거. 해서 이제 정리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2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 정리해서 알려주고, 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제가 노트 이제 관련된 거를 이제 수업을 좀 이제 하고, 많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듣기도 하는데, 먼저 저는 노트에 좀 정리를 해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야지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파악한 걸 가지고 그림으로 정리도 해보고, 그다음에 2가지 방법이 있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정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준 거죠. 각각의 것을.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걸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개념과 원리를 이제 정리를 해준 거죠. 봤더니 그림으로 먼저 정리했어. 그리고 계산 방법 2개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하면 이게 베껴쓰기 혹은 그쵸? 그냥 글자만 따라쓰기 필사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리한 거를 가지고 아이랑 할 때는 좀 정리해서 내가 이제 말해보고 저도 말해보고 아이도 말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게 스스로 좀 이 원리를 이 노트를 보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다 보면 좀 잡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어려울까? 나는 방법 2개는 알겠어. 근데 통분이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통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런 거 다 알겠어. 근데 사실은 답이 가분수로 나왔을 때 대분수로 고치는 거, 그게 어려워. 그럼 이제 그거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고 말해보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를 잡아내서 그렇게 해서 다음 공부로 이어가는 그런 이제 개념 공부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근데 사실 초등에서는 제가 봤을 때 뭐 모든 개념을 다 정리해야 하세요.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충분히 문제집 풀고 이제 뭐 학교 수업하고 잘 알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계속 이제 익숙해지게 해주시면 되고 심화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네, 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매번 하는 건 꼭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기회가 있어서 중등 교과서를 이제 볼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잠깐 제 얘기를 수학 공부와 관련해서 해본다면, 몇 번째 한번 썰을 풀긴 했었는데, 제가 초등 때까지는 정말 수학을 잘하는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엄마께서 뭐 이제 공부 이렇게 시키는 게 관심도 있으시고 해서 열심히 뭐 막 경시대회도 보러 다니고 학교 초등학교 수학 시험 보면은 막 100점이나 뭐 하나 틀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 나는 수학을 잘해. 막 이렇게 자신감이 뿜뿜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전형적인 정말 아이들의 많이 거치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중등 때 확 무너졌어요. 중학교 첫 시험을 봤는데, 아,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였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능 때는 하나 틀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부분 잡아간 건 이제 나중 수학 공부 이야기고, 어, 왜 그럼 중학교 때 무너졌을까, 내가. 왜냐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제 아이가 고학년이 되니까, 중등 수학을 좀 어느 정도 내가 미리 좀 대비를 해놔야지, 우리 아이들은 좀 이걸 무너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침 또 이제 중학교 교과서 볼 기회도 생기고 해서,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봤더니, 아, 내가 이래서 무너졌구나 하는 거를 찾았어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개념 이야기니까, 개념을 이제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페이지에 개념이 후루룩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 때는 뭐 이제 이렇게 막 되게 저는 초등 교과서도 그게 친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중등 걸 보고는, 아, 초등은 친절하구나. 이 정도면 친절한 거였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막 한 페이지 막 개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정말 그 1학년 1학기 그 초반에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와 유리수는 무엇일까 해가지고 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정수도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 저희 아이 5학년이요. 그리고 뭐 양의 유리수, 음의 여기서 지금 여기서만 6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내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수업만 듣고 이제 이런 거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아,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에서 수학이 무너지는 원인이 있었구나 하는 걸 잡았고 그렇다면 내 아이는 이런 개념을 헷갈리지 않게 잘 잡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해서 저부터 이제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아이에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정리할 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요, 어쨌든 각각의 개념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양의 정수는 뭐고, 음의 정수는 뭐고. 근데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개념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한번 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예를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일단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뭐 정수, 이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 사실 노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개념을 정리를 해주고. 근데 수학의 경우는 이제 개념의 경우 이제 그 개념 정의랑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의 이름과 정의를 써주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줄 수 있고, 특히 얘를 좀 이제 이렇게 같이 써줬죠. 보자마자 아 맞아 이게 양의 정수고, 이게 딱 알 수 있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이제 관련성을 가지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구조화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거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좀 헷갈리기 쉬운 거는 뭐 별표를 해놓는다든지 하는 건데, 이제
그 중등 수학을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가 나오면 꼭 약간 선지에게 보면 막 헷갈리는 게는, 이건가? 이거 맞는, 이제 그런 선지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헷갈려서 틀렸어요. 예를 들면, 정수는 양의 정수, 뭐 음의 정수 이렇게 있다 하면은 왠지 그럴싸하지만 사실 0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건 한번 표시를 해주고, 이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각각의 개념 이해, 그 다음에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정리, 그럼에도 헷갈리는 거 표시. 네, 이런 흐름으로 좀 이게 개념이 많이 나올 땐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과학 개념 이제 봐볼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한번 우리가 진짜 실제로 이제 교과서 보고 정리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는 거랑 해보는 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측면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회 개념을 좀 먼저 봐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국어 수학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부모님들께 이제 어떤 측면 어려운지 좀 이야기를 듣긴 했었는데 이 사회과학 공부에 대해서 좀 아이들의 생각이라든지 좀 부모님들이 이게 좀 봤을 때 생각은 어떠신지 혹시 채팅으로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마 이제 네 저는 손으로 하는 거 해요. 그쵸. 네, 암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쵸. 일상과 교과를 맞습니다. 독서로 배경 지식, 그쵸. 네, 네, 소설책 읽듯이요. 용어 어렵고, 그쵸? 책 많이 읽다 보면, 그쵸. 책을 많이 읽으면 유리하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이론적 실용, 어휘가 기고. 그쵸. 지금 어휘라는 말도 참 많이 나오고, 제가 이제 봤을 때, 네. 지금 어휘라는 말 계속 많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책 읽어주는, 그죠. 책 읽기 부분, 배경 지식. 그다음에 수행평가에 많은 시간, 그쵸, 네, 진짜, 수행평가에 많은 시간 걸리고, 독서도 해야 되겠고, 셀프, 한자 어휘. 네, 좋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중1,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초등 때는 보통 좀, 두 개 중에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초등 때는 좀 사회를 약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느낌을 받으면, 중등 때 가면은 과학을 더 어려워하는 그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되게 전형적인 아이들의 루트를 걸어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과학 너무 재밌어요. 막 실험하고, 뭐 복잡한 거 별로 안 나오고. 근데 과학 참 즐겁게 쉽게 하고 사회가 좀 이제 약간 지루하고 좀 재미없고 이제 그렇게 좀 느꼈던 고 그러다 이제 그렇게 막 난 또 과학을 잘하는구나 하면서 중등에 갔더니 완전 이제 무너졌죠 과학에서도. 그러니까 그 루트를 이제 밟아왔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흥미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본 뭐 어휘, 배경 지식,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이 사회과학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휘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개념 또 어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사회 시간에, 초등 사회 시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그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또 이제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사회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이 초등 이제 교과서가 나와 있느냐 했을 때 일단 보통 뭐 그래도 3학년, 4학년까지는 좀 쉽게 설명이 나오는 편이라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좀 보고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학년부터는 살짝 조금 어려워지는 그 측면이 약간 네, 이게 생겨서, 그 부분을 제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위치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느냐에서 위도랑 경도라는 걸 이제 사용한다 해서 이걸 이용하면
이 우리나라 위치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위도, 경도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네, 위도, 경도를 또 이렇게 사과에 이렇게 또 빗대서 설명도 해주고 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또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네, 네, 그래서 가로 위도 그쵸 이제 기억 전략이라 저는 이야기하는데 가로 위도 그래서 좀 감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위도랑 경도가요, 또 이제 이렇게 막상 또 이렇게 쉽, 쉬운 개념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을 좀 이렇게 정리한다 했을 때 아까 그 맵을 저는 이제 몇 개 보여드렸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표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표로 이제 좀 두 개념을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표로 이제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할 때에는, 좀 주의를 이제 기울여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제 표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리는 경우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위도, 경도. 네,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얘는 뭐 적도 기준,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표 그리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쉬운 표 그리기다. 네, 쉬운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보고 내가 그래, 이도경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해가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좀 효과성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 그냥 이제 정리만 하고 끝,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저도 이제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정리할 때는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가능하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 설명을 이제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그렇죠. 경도는 경도 0도선을 기준으로. 네, 둘 다 지금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도는 북쪽과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도는 이런 걸 나타내서 나타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렇게 표현해. 미도는. 경도는 이렇게 표현해. 해서 이렇게 표현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나눠서 내가 이런 것들이 딱딱딱 잘 나눠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선 사실 교과서에 같이 아이랑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위도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개념에는 이제 이렇게 괄호 해주거든요. 개념 이름. 개념 이름에 괄호를 해주고 기준 적도. 나타내는 거, 요거. 표현하는 거,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놓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위도와 경도가 좀 더 이제 구분이 되는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 배웠던 비교와 대조라든지, 그렇죠? 혹은 이제 트리맵 같은 거에서 이제 위치 표현하기는 방법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위도, 경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같이 살펴볼 수도 있고요. 이제 주저리 나와 있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학습 목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뭐냐면, 이제 주로 저는 이제, 복습할 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내가 이 두 번째 주제가 끝났어요. 우리 목표의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근데 그러면 이 학습 목표를 사실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자,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주제의 이제 학습 목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징을 설명해 볼까요? 이거요. 쉽지 않아요. 배웠음에도.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럴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개념들, 사용해야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 질문을,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징 뭘까요?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그죠? 약간 벙 뜨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학습 목표를 놓고 또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이거를 알려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형의 특징을 설명하려면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사실 교과서나 이제 뭐 수업 시간이나 보면은 이 학습 목표를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다 설명해줘요. 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 지형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려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일단 지형이 뭔지 알아야 돼. 그렇죠? 지형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형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지, 이거는 우리나라 지형 이렇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지형이 뭐고, 그 지형에 속하는 뭐가 있고, 이거가 잘 안 잡혀 있으면,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형을 설명해 주는 그 부분을 이제 교과서에서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게 주저리 주저리죠. 쭉 계속, 네, 주저리 주저리 되어 있는 거를 정리를 해주는 거죠. 오, 그래도 강조는 해줍니다. 중요한 개념. 네, 지형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 땅이 생긴, 네, 요 정의 부분인 거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지형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이제 이걸 정리를 해주는 건데, 저는 이제 요거를 보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알려줄까 하다가 사실 뭐 정리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앞에서 배운 맵 중에 그 서클 맵이 있었어요. 거기다 한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지형이 있어. 근데 아까 전에 지형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써주고 어떤 거는 내가 좀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 하천, 평야, 약간 알듯말듯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 이렇게 좀 같이 적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본 거죠. 선생님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냥 앞에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 그냥 산지 땡땡, 뭐, 섬 땡땡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될까요? 근데 사실 그런 의문이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던 이유는 지형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게 있다는 그 관계성이 좀 나타나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지형을 설명할 때 얘를 사용해야 되는 말이니까. 그래서, 아, 지형을 중심에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 뭐 이건 말고 사실 뭐 이제 이렇게 돼. 이런 걸로 정리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지형에 뭐가 있는가를 이제 잘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거는 지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게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은 어떠한가. 네,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이제 산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천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서도 이제 주저리자 주저리. 네, 우리나라 산지는 이렇다 이렇다. 네, 쭉 이제 이렇게 네 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나라 산지 특징 이래 이런 것도 있어 뭐 저런 것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정리를 해줬고 중요한 거네 전체적으로는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지의 특징은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읽어봤더니, 하천의 경우는 좀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특징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은 연결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알려주면 좀 이게 명확해지거든요. 그래, 뭐냐면, 여기 봤더니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이 부분인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따로따로 보게 되면 산지 따로 외우고 하천 따로 공부해서 외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앞에서 요 부분은 이제 탄지 파악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그냥 내가 상식으로만 생각을 해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뭐 따로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인과 결과가 그래서 좋아요.
내가 하나를 잘 알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걸 어떤 좀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쭉 보여드렸는데, 한번 이제 실제로 한번 저희도 이제 정리를 해서 아이에게 이 개념을 알려주겠다 하는 그 한번 가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 교과서 글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 지금 제가 이게 노트나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짧은 글이니까 한 3분? 네, 2, 3분 정도 좀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신 분은 채팅방에 1 이렇게 찍어주시면 제가, 보면서 어느 정도 되셨구나 하면은 또 이렇게 제 것도 같이 오픈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 네, 좋습니다. 네, 맵으로 공부하는 방법 제가 이따가 준비 뒤에 되어 있어서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서서히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아서 1분만 더 해보고 제 거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했는지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사진까지, 네, 좋습니다. 그쵸, 이렇게 시각화 정리도 참 좋죠. 네, 그러면 서서히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제 거를 이제 오픈을 해보면 우선 중요한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고 이제 그 개인의 또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한희쌤은 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셨구나. 네, 그 차원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역, 수출, 수입. 이 진하게 나와 있는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세 가지 이제 개념이 각각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을 일단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또 얘네들이 또 나름의 관계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관계성을 파악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그 측면으로 좀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크게 봤을 때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무역을 할 때 수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봐도 좋겠다. 그래서 무역에서 나타나는 또 이제 이런 수출, 수입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역이라고 하는 게 뭔지 개념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의 수출, 수입,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은 또 뭔지, 수입은 또 뭔지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저도 아쉬워서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다른 나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는 게 수출, 이렇게 하는 게 수입. 이런 게 이제 무역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정리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과 네, 수출, 수입 각각의 개념 파악,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관계 파악,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기 좋은 정리,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네, 좋습니다. 막 이렇게 올려주셔서 좋네요. 그 개념의 그 뜻을 보다 보면 의미를 정의 부분, 그러니까 의미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면 얘랑 좀 연결해서 같이 알아둬야 될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색깔펜으로 한 번씩 여기 예를 들면 수출 같은 경우는 파는 거, 그렇죠? 수입은 사오는 거, 이런 거 포인트가 되는 이 개념과 함께 알아야 하는 꼭 알아야 되는 말 그런 것들은 색깔펜으로 이렇게 좀 표시 강조도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이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사회 몇 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한국사 부분도 조금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해서 살짝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사도 구조화 공부가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좀 세 가지 측면으로 봐요. 그래서 특히 사실 초등학교 한국사의 경우는 5학년 2학기 이제 사회 시간에 딱히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되게 큰 뭔가 크게 크게 나오긴 했는데 막 중간에 약간 좀 붕 뜬 느낌도 있고 왜냐면은 이게 사실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크게 크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상복사라고 하는 거는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A와 사건 B 연결해 나가는 아까 네, 초반부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차례에 맞춰서 정리해 주는 거 가능하고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 있었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측면에서의 구조화 정리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거에서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어요. 한국사 저도 이제 시험 이제 아이랑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보면 이제 그 차례를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제 원인 결과 파악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제 어떤 시대의 특징은 그다음에 뭐 어떤 단체가 한 일은 뭐 아닌 거 이런 거 물어봐요. 이거는 또 이제 열거로 해서 이제 땡땡 시대에서 이렇게 또 정리해주고 이런 방식으로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해줬던 게 이제 이렇게. 뭐 일제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에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해서 요거는 열거로 정리를 한 거죠. 이때 이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어. 이제 이때 이렇게 했어. 막 하면서. 근데 일제 문화 통치 시기를 정리할 때에는 얘네가 이거를 내세운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원인이랑 결과를 해서 아, 이래서 이렇게 문화 통치를 내세웠구나. 네, 그 부분 이렇게 정리해 준 거고. 그다음에 얘는 차례입니다. 4.19 혁명 해가지고 이렇게 쭉 네, 차례로 오게 하면서 아까 제가 큰 틀로 차례 잡고 그 각각의 또 사건에 대한 정리를 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참고로 이제 요게 6학년 1학기 사회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틀로 먼저 시작을 해요. 뭐냐면 이게 6학년 1학기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이제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면서 4.19 혁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5.18, 그 다음에 이어서 6월 민주항쟁.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로 걔네를 먼저 짚어줘요. 이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큰 틀로 가고, 그러면서 4.19 안에서 이제 내용, 그 다음에 또 5.18, 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 그쵸? 네, 한 번에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주저리가 아니고. 어? 네, 저는 그래서 과학 개념도 살짝 가보면, 제가 살짝 질문은 있다가 조금, 네, 뒤에 나올 이야기도 있어서, 네, 제가 보고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자, 과학의 경우는, 이제 그 사회랑 과학이랑 사실 좀 비슷하긴 해요. 둘 다 이제 개념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비슷한데, 그 좀 약간 대상이 다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좀 약간 인간 사회,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면, 과학은 어떤 일상, 그 다음에 어떤 좀 자연현상, 이제 이런 걸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학 시간에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열의 이동에 대해서도 이제 고학년 때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과학은 정말 제일이라고 하기 그런가요? 그러니까 좋은 게 이 그림이라 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거를 보면서 과학 교과서는 진짜 보면은 그림이랑 같이 설명을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내가 해주고 이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하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뇌는, 원래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뇌가 이런 글자보다는 일단 좀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얘가 좀 더 저장이 잘 되잖아요, 딱.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이 그림을 가지고 얘를 설명을 해봐요. 그래서 뭐냐면, 또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액체가 있어. 이렇게 불을 끓였어. 그럼 여기가 뜨거워지겠네?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뜨거운 거. 그럼 위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뜨겁잖아. 그럼 얘는 이제 내려오는 거야.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생각해보면 얘는 물, 즉 물질이 직접 움직이면서 열이 이동하는 거네. 이게 대류야. 이 그림 갖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머릿속에 저장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뭐 시험 문제나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내가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보다 보면 답이 잡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래서. 그쵸, 네. 주저리가 아니죠.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 학습 목표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에서 이 과학도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단원에서 배워야 할 게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맞아요. 내 말로 잘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단원에서 일단 열의 이동을 배워요. 그러니까 큰 구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단원에. 열의 이동을 배우는데 고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액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내가 파악을 하면은 이런 식의 정리도 가능해지죠. 꼭 하나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그 시간 딱 특정 내용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원에서는 열의 이동을 배우는 게 중요하네? 그러면 고체, 액체, 근데 고체에서는 어떻게, 액체에서는 어떻게, 기체에서는 어떻게,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 이제 이렇게 내가 구분을 해놓고 이 각각에 대한 정리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리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내가 해주면 이제 해주고 이제 아이랑 또 이렇게 설명도 해보고 하면 아 그래 이 단원에서 맞아 고체에선 이거고 액체에선 이거 기체에선 이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개념, 그러니까 이 대류라고 하는 어떤 특정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본 거였다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큰 단원에서 배우는 어떤 큰 주제를 좀 이해하기 위한 정리다. 그래서 그 범위의 중요성을 제가 좀 몇 번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측면으로 얘도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틀에 내가 이건 뭐 차례를 강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구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 잘 알려주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한번 과학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네, 요 두 개의 개념인데, 네, 자전, 공전 조금 길어졌습니다, 글이. 네, 한번 여기도 해보고 역시 되신 분들은 이제 그 1번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네, 역시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질문 들어온 것도 이렇게 답변을 살짝 해드리면 제가 그 자료의 경우는 조금 이제 저작권 부분이 살짝 있는 것들이 있어서 죄송해요. 저는 엄마 정리할 때 종합장 좋아해요. 어, 그냥 프리하게 약간 할 수 있는 거 좋아해서 이런 구조화해서 정리할 때는 종합장에 하는데 줄노트도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사 시험 도전해보면 좋죠. 제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시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뭔가 공부를 해보는 그 경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보려는데 어려워요, 처음에. 그러면, 네, 이제 문제집이나 사실 학습서 이렇게 보면 참고서 보면 정리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제 그런 거 참고해서 이제 해보셔도 좋은데, 내가 요거와 관련해서는 또 조금 더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제가 아까 그러니까 아까 네,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신 분들은 1번으로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이제 서서히 이제 1번 네, 올려주고 계시네요.
제가 일단 요 개념 요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혹시 뒤에 살짝 뭐 좀 더 얘기를 해도 되는 시간이 되면 제가 여쭤보고 혹시 네,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해드리고 할게요. 일단은 네, 주제와 관련된 걸로 먼저 좀 이렇게 말씀해. 지금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아서 1분만 네, 더 해보고 제 것도 이렇게 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이라서 거의 4분 되어서 네, 한 4분 30초까지 해볼까요? 그쵸, 글이 길어지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그죠, 시간이 걸리긴 하죠. 네, 그러면 이 자전이랑 이제 공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개념, 네, 요거 자전, 네, 공전, 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일단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고, 이제 이거를 설명해주는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좀 표시도 해주는 거죠. 이래. 이게 자전이야. 그쵸? 이래. 이게 공전이야. 한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이 길어져요. 그러면서 문단이 나뉩니다. 여러 문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경우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얘는 이제 자전이 뭔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봤더니, 이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쵸? 그러니까 이 문단별로 좀 이야기가 살짝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자전의 개념, 밑에서는 자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얘도 이제 공전이 뭔지, 여기서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 공전 때문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좀 요 교과서에서 좀 되게 따로따로 다루고 있는 그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 자전, 공전 좀 헷갈리기 쉬워하는 또 이제 그것 중에 하나라서 같이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저는, 네, 표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걸로 정리하실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표로 정리할 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좋다. 제가 이 부분에도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정리도 너무 주저리 표정리가 되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얘는 이거, 얘는 이거. 방향, 얘는 또 심지어 똑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여기 비워놓고 그냥 한 번에 같이 써줘도 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딱 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주기는 이렇고. 그다음에 아까 그 두 번째 문단 봤더니 이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그런 현상들 이렇게 설명을 해줬길래 관련된 거, 이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이렇게 주저리 나와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림이 주는 효과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려놨다가, 네,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더 보이죠. 그래서 과학의 경우는 진짜 그림을 잘 활용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다른 방법의 정리도 가능하긴 하죠. 네. 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어, 그 중등이 또 이제 문제인 부분도 있어서 네. 이제 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를 한번 가볼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를 저희가 좀 알면 또 이걸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가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중학교 이제 사회 교과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한쪽을 다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일부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정말 주저리 막 설명을 해요.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 뭐를 먼저 봤냐면, 이 시간에 뭘 배우는가, 이걸 이제 먼저 본 거예요. 봤더니, 위도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주저리 한 거죠, 교과서에서.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도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기온 낮아지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 달라져. 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는 결론부터 정리를 했어요. 얘가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도에서 고위도 기온 낮아져. 사람들 생활 모습 달라져. 네, 이렇게. 근데 읽어보면은 그냥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측면을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줬죠. 그래서 지구 둥글어. 그래서 지역 따라 이렇게 햇볕 받는 양 차이가 있어.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저리 주저리 되어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아까 교과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설명 되게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도 이게 설명 같이 해주면서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정리를 해서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얘는 어떻게 보면 과학에 대한 내용인데 최근에 융합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많이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그다음 얘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경우는 제가 중등 가면 발목 잡을 수 있는 과목이 이제 이 과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이제 교과서 이제 글이 길어지면 문단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문단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 각각의 문단에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상태 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융해, 응고, 네, 이 개념을 지금 짚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봤더니 이거가 일어날 땐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 각각의 거를 내가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 융해랑 응고는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점, 차이점 정리하는 그 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융해랑 응고랑 일단 둘 다 상태 변화야. 그리고 둘 다 이게 입자 배열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 근데 융해는 이렇고 이래. 응고는 이렇고 이래.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 변화라고 하는 말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수 있어서 요 말에 대한 정리도 이렇게 한번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보면은 제가 여기 가려놨죠. 여기 이제 왜 가려놨느냐? 제가 과학 교과서는 보면 그림이나 사진 이렇게 같이 좀 정리를 해줄 때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만 가져와서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시각 자료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좀 부수적인 설명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입자 배열이 이렇게 불규칙해지고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커진다. 네, 부피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그림 정리를 해주고 이게 입자사의 지금 거리 커진 거 얘는 이제 작은 거 이제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딱 봤을 때 얘는 부피 커지잖아. 근데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응? 얘는 딱딱딱딱 붙고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있으니까 부피 작아지잖아. 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했음에도 저는 아이들이 어려워할 포인트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이 개념 정리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 줄 때 저는 포인트가 진짜 그 아이들의 눈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지점을 어려워할까? 근데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알았더라도 저는 뭐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융의 응고 막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이게 내가 잘 각각의 걸 이해하고 있더라도 이 말이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말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찾아봤어요. 왜 근데 이름이 융해랑 응고지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좀 한자의 그쵸 뜻을 보면은 이게 융자가 높다의 의미구나. 근데 얘만 봐도 평소에 좀 융자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관련된 말도 찾아서 융합이 그래서 이렇게 녹아서 하나로 합친다 뭐 이제 이런 뜻도 같이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응고라고 했을 때 이런 뜻이다 했는데 이제 요 뜻을 봐도 사실 무슨 말인지 이게 뜻 자체가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엉기다라고 하면은 좀 시각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엉겨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좀 해서 보여주신다든지, 그쵸?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시각적으로 이게 엉겨 있는 거, 이게 엉겨 있지 않은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이 어휘에 대한 좀 헷갈림까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그러면 개념 이해 공부법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제 아이랑 좀 했던 거를 오픈을 해보면,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개념 노트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개념 이름이랑 의미를 필사하는 걸 해봤는데, 이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봤을 때 되게 그냥 필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따라쓰기 하는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럴 수 있는데 어떨 때 좋냐면 초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제 많이 배우지 않고 좀 단순한 개념을 배우고 네, 개념 간의 관계가 좀 덜 나올 때는 이것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주는 거죠. 그 각각의 개념을 내가 뜻을 잘 읽어보고 하는 거. 아, 그래서 어렸을 때나 이제 좀 개념, 네, 요거를 이제 먼저 좀 이렇게 시작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얘만으로 좀 부족해져요. 그게 이제 언제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개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 관계성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면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그 관계 파악해서 정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랑 하는 거는 이제 종합장이나 이렇게 노트를 준비를 하고 교과서나 어떤 학습 책을 읽고 그걸 이제 구조화해서 정리하고 설명하는 이 흐름으로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걸 맨날 하나요? 뭐 이제 이건 아니고 이제 아이가 좀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으면 혹은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 많이 틀리는 그래서 이제 이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서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걸 발견했을 때 같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조화 예시 네, 보여주시는 거 좋아요. 저는 제가 미리 먼저 다 정리를 좀 해봐요. 왜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바로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이가 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좀 쉬운 거면은 이제 하는데 문제는 어려운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제 아이는 그 뭐죠?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영어 문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그거는 제가 한 번에 좀 하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냐면 이거는 엄마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알려줄게. 네, 그냥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살짝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봐볼까 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셔서 정리를 해보고 이제 알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한 환경에 사는 식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사막은 이제 이렇고 뭐 극지방 이렇고 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환경이 달라지니까 식물이 이렇게 또 달라지는데 그런 측면까지 짚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익숙해졌다 했을 때는 같이 구조화해서 이렇게 또 정리해보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구조화랑 친해지면 저희의 목표죠.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스스로. 그리고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요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거 최근에 이제 의원내각제, 또 이제 그 개념을 아이가 좀 어려워하길래, 이게 이제 정치제도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같이 좀 파악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또 어떻게 연결했냐면,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뭔가 많이 좀 이렇게 가능하면 연결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이 의원내각제가 나왔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4.19 혁명 이후에 얘를 채택을 했던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랑도 사실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쭉 좀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때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집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같이 조금 그 해당하는 부분 읽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물어봐가지고, 이거는 내가 그 당시 설명 너무 어려운데, 막 해가지고, 이제, 하루만 시간 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보통 이게 영어에서는 문법 개념 어려워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문법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는 책 한 권 아예 구비를 해놨고, 그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책을 가지고 정리를 했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좀 설명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알려줬죠. 그래서 이 개념이의 공부를 위한 환경을 이제 조성한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게 일단 책이나 교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이거 어려워요 했을 때 같이 읽어볼 수 있는 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근데 뭐 칠판은 제가 어렸을 땐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거든요.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아서 네, 요거 가지고 이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러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걸 몰라요라고 질문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그 책의 경우, 그럼 이제 어떤 걸로 제가 좀 보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이런 좀 교과별 개념 사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다 이제 저도 다 돈 되게 요런 거.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네, 중학 수학 개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념 연결 중학 수학 사전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 요거 막 같이 읽어보면서 그냥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아까처럼 이렇게 구조화해서 정리해보고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의 포인트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리를 이렇게 한번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면 좋죠. 그 다음에 교과 영역별 책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지리의 경우는 지금 이제 요 알면 똑똑해지리라고 하는, 네, 그 책을 좀 이렇게 보면서 요건 저 혼자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고, 약간 이제 그때그때 정말 아까 그 뭐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막 이게 궁금해할 때 바로바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저희가 요거는 이제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그 시리즈 책인데 그러니까 그 전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이걸까요? 알면 똑똑해지리. 얘는. 알면 똑똑해지리. 그다음에 요건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이제 시리즈 책인데 그 그냥 하나 정도는 좀 구비를 해둘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거를 뭐 다 읽자라기보다는 이 개념 측면에서 보면은 아이가 그 개념을 궁금해할 때 읽을 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꺼내서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다 읽는 게 아니고 뭐 의원내각제를 설명해 주는 부분만 이렇게 차례해서 찾아서 발췌도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정리해보고 이제 그런 용도로 좀 이제 이런 교과 영역별 책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인스타에 올렸던 건데 그리고 그 인스타에 올렸던 건데 한 번만 읽으면 확 잡히는 중등 과학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설명이 제가 읽어도 좀, 이게 좀 쉽게 되어 있어갖고 저는 이거 잠잘 때 잠자리 독서로 요새 읽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 중등감에 과학이 이제 힘들다 하는 거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잠자리 독서 이렇게 읽어서 좀 친숙해지게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 정리 이제 이렇게 해드릴게요.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 번만 읽으면 확 잡히는 중등 물리, 뭐 중등 화학, 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교과 독해 문제집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보고 해주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문제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실 되게 참고서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리가 딱 되어 있으니까 내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중학교 선생님을 좀 뵐 일이 있어갖고 배워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중학교에 이제 교과서를 좀 봤더니 내용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리 전 생각을 해봐도, 그 참고서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뭐 빈칸 넣기 하듯이 그냥 해보는 것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글을 내가 실제로 정말 파악하면서 읽어보고 정리해보는 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하니까 네, 역시나 네, 굉장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그래서 이게 어떤 정제되어 있고 그냥 빈칸 넣기 식으로 하는 것과 내가 이런 어떤 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해 가면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해가면서 정리하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저는 정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공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을 이해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이 부분으로 가보면 이제 사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해보고 적용해보고 또 다양한 관점이나 이제 이렇게 시각으로 보는 건데 근데 이 앞부분은
잘 알고 계실 내용인 것 같아서 뭐 말로 설명해 보거나 이렇게 써보거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해한 말로 이렇게 또 기록해 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내가 이해한 말로 이렇게 말해 보는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써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이게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초등 시기에는 좀 이제 초등 시기도 그렇고 제가 중등 시기에도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과학 개념 어렵게 나오니까 이제 그냥 정말 실생활에 저는 최근에 요거 그 컵에 물방울 맺혔길래 컵에 물방울 맺혔어. 왜 맺혔을까? 네, 이거 이제 그 개념 가지고 설명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 실생활에서 적용해 줄 수 있는 거고요. 하나 좀 포인트로 짚어 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되게 만들어 본 노트거든요.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요,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뭔지 정리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도 이렇게 정리 같이 함께 해놔서 일단 네. 네, 비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합니다. 네,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파악을 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가 이제 거의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책을 읽어봤더니, 어, 이 해풍이랑 육풍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비열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잘 이해를 하면 이 해풍과 육풍 이 개념이 또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 맞아. 이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내가 잘 이해를 하면 해풍, 육풍.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낮에 해풍이 들고 밤에 육풍이 부는 이유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비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서 있으면 얘도 또 뭔가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이제 그렇게도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비열 개념 이해를 하면 실생활에서 왜 냄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까? 네, 이런 거에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했을 때 여러 측면으로 적용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다른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적용이 되고 또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을 보는데도 적용이 돼요. 이런 게 이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을 제가 이제 요거까지 적을까 말까 하다 적었는데 왜냐하면 좀 최근에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다른 이제 봤더니 이제 뭐 다른 철학 약간 이제 그 제가 최근에 그 수능 예시 문항을 좀 이렇게 봤었는데 약간 어떤 문제 현상을 놓고 뭐 A 철학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뭐 B 철학자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가지고 그 현상을 좀 이렇게 여러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문항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 시기에 당장 뭐 철학자 막 이렇게 막 한다라기보다는 그래 여러 이제 현상을 놓고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줘도 좋겠다 해서 이제 네, 다른 사람 입장에서 글 써보기도 하고 가족끼리 토론도 해보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얘를 아우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신문 읽기거든요. 요거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팁을 드릴게요. 그 제가 이게 이제 어린이 동화 이제 사이트 내 그런 거 아니고 네 어린이 동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메뉴에 오피니언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현재 상황을 놓고 좀 다른 입장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찾으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현상을 좀 여러 입장에서 볼 수 있게 작성해준 기사라든지 이제 그런 글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집에서도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또 아이에게 지금 입장 말고 다른 입장에서도 한번 뭐 이렇게 표현해보게 하고 네 이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 때는 이게 약간 저는 이제 미리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약간 광고가 좀 뜨는데 요 광고가 조금 애들에게 안 맞는 그런 광고도 간혹 뜰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꼭 집에서 먼저 부모님이 먼저 봐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이거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네, 이 부분입니다. 틀린 문제 나왔을 때 어떡할까? 네. 이제 어쨌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왔는데 그럼에도 뭐 잘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이어가주는 그게 이제 필요해서 마무리로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교과를 좀 이렇게 나눴어요. 사회과학이랑 수학을 나눴는데, 사실 사회과학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애들 공부 자체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하는 게 보통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냥 못해서 정말 틀린 걸 수도 있고, 기억이 잘 안 나서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해를 못했으면 그거 개념 복습해주면 되고, 내가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개념의 이름이나 이제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다면은, 기억 전략, 아까 가위 막 이렇게 채팅방에 적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게 기억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건데, 수학은 좀 달라요. 수학은 뭐가 좀 다르냐면 하나가 더 들어가요.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저거거든요. 개념은 이해를 했는데 문제 해결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얘는 따로 뺐어요. 이해를 못하면은 그 복습해주면 되고 기억 못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는 좀 다르게 저는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념은 이해했으나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면 문제 자체를 이제 이해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읽었는데. 근데 이거는 문해력과 이제 문제 읽는 연습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저는 요 측면에서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개념을 못 찾았어요. 전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네, 이제 그 측면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이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한번 봐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이제 노트나 이제 뭐 중간 이런 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문제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나죠. 여기 이제 요 둘레 구하는 거, 색칠한 부분. 음. 그러면 요 이제 수학 문제를 보고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는 거, 이걸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건데, 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일단은 뭐를 구해야 하지? 이거를 구해야 해. 체크를 합니다. 그쵸?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뭐지? 했을 때 여기서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어.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의 이제 길이는, 이 원의 원주의 4분의 1, 얘가 이제 원의 이제 요거의 4분의 1.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원주 개념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고,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주 개념을 내가 적용을 해야 돼. 이걸 이제 발견을 했으면 얘가 이제 4분의 1인 거 알고 우리 원주의 4분의 1인 거 해야 되니까 이걸 적용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원주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지. 정말 그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구해야 할 것에 그럼 맞춰서 계산해 보자. 계산하고 여기서 그래서 답이 나와서 끝이냐? 네, 그건 아니고 저는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꼭 해줘요. 문제 해결의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얘 잘 찾아내야 돼. 요거 눈에 이게 보여야 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이런 개념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연산, 내가 계산 정확하게 해야 돼. 요 세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노트 앞에 수학 노트 보여드린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거고, 교과서를 보고. 얘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이제 틀렸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 어떤 흐름을 거쳐야 되느냐, 그 정리로 이제 하고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어려워해서 틀린 거냐, 개념은 아는데 이걸 이제 문제 해결하는 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정리를 하고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그 해설지 보면 또 이렇게 잘 설명 나와 있기도 해서 이제 그 해설지 참고해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서 이제 오늘서 같이 쭉 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정리해서 설명해보자. 그리고 개념 이해 확인할 때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부분을 잘 찾아내서 상황에 맞게 도와주자.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네,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질문 답변 시간을 살짝만 가져도 될까요? 어떨까요? 네, 그러면, 네, 아까 제가 위에 놓쳤던 것들 해서 한 5분 정도면 될까요? 네, 5분 정도 해서 40분에 그럼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영어 문법 책이 제가 그래머폰 이런 이름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머폰으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그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다음에 글쓰기 너무 싫어하는 그러니까 2학년 그러니까 저학년 친구들은 제가 꼭 노트 정리 들어가기 전에 글씨 쓰기 많이 좀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좀 이제 쓰면서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학년 시기에는 좀 그 쓰기 기능이랑 그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독해책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회에는 독해가 힘이단가 그 책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 정확하게 잠시만요. 제가 주변에 없어서. 그 사회도 독해가 힘이단가? 네,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키출판사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책이고, 학년별로 약간 그 교육과정 연계해서 나왔는데, 참고로 3, 4학년은 내년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고, 네, 그 부분은. 좀 봤더니 순서라든지 약간 좀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노트 필기 책은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할 때, 네, 이렇게 아이가, 잠시만요. 음, 웃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어, 지금 학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현상이 좀 덜 나타나기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선생님과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학교에서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잡히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맞다. 제가 지금은 이제 저 뒤에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같아서 요게 이제 큰 틀이거든요. 네. 큰 틀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아마 아이들, 네. 좀 제가 수업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너무 홍보로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그냥 인스타나 네, 블로그나 이렇게 SNS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희쌤이나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 인스타 블로그 이렇게 나와서 네, 그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유튜브를 제가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사회도 과학도 독해가 먼저다. 맞아요. 비주얼 영문법 그래머. 다 찾아주시네. 너무 좋습니다. 네. 뭐, 구조화로 암기가 완료되면 되는데 쓰는 과정과 암기가 연결이 안 될 경우 저희가 구조화를 했다고 무조건 또 암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억과 그다음에 개념을 따로 잡았죠. 그러니까 그 기억은 사실 또 기억 전략 해가지고 뭐 앞부분만 이렇게 따서 외운다든지 저는 얘가 그렇게 뭐 수해립의 붕탄질 이렇게 하면서 외웠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기억 전략으로 가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막 이야기할 때, 체육 시험을 보는데, 도움닫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험 보는데. 그 달려오기라 썼죠. 틀렸습니다. 그건 기억 전략이고. 내가 그걸 도움닫기 해야 되는 걸 알아도 기억이 안 나면 이제 그런 거라서, 네, 기억 전략. 써야 되고, 아이와 예습은, 네, 그쵸, 미리 하죠. 예습하는 방법은 이것도 구조화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틀에서 저는 얘 많이 사용해요. 예습할 때. 그래서 여기 이제 단원명 적어주고, 단원명 몇 개, 사회, 뭐 예를 들면 여기다 사회 적고,
1단원, 2단원, 3단원, 1단원에서 또 이런 주제, 저런 주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습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학년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3학년 거를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이가 이제 개념 이해할 때 구조화보다 이제 해서 근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쉽게 이해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가도 저는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제 효율성 측면을 좀 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읽으면서 이해되는 거는 그렇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보여드릴 중등 이제 올라갔을 때 읽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시점이 어느 순간 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때는 사실 좀 구조화해서 정리해보고 하는 것들이 이해를 도와주는데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저는 또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것보다 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이렇게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편하게 해보고, 사실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노트 정리가 필요한 이유를, 그러니까 그 노트 정리를요, 처음부터 길게 하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조화, 이제 요거 간략하게, 중요한 개념 정리, 요 정도로 해서 한번 서서히 늘려가 보시는 것도 좋죠. 노트 정리는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정리법이 저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제가 이제 경험인데, 한 아이가 와서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노트 정리를 했어요, 아이들과. 근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제가 1학기 담임으로 들어가서 한 게 아니고, 2학기 담임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계속 그 전에 선생님이 해오셨던 거예요. 그 노트 필기를. 좋으니까 저는 했습니다. 그걸 계속 꾸준히 이어서. 근데 한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제가 노트 정리 필기에서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내긴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뒤통수 탁 맞았죠. 응. 이거는 정리법을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구나. 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리해봐. 이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제가 먼저 해보시고, 보여주시고, 같이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이거를 이제 하는 거고. 근데 남자아이들도 이제 물론 이제 개인차는 당연히 존재하는데, 일단 주저리 노트 정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좀 이렇게 시각화하면서 정리하는 거는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짚는 건 뭐냐면, 글씨체 때문에 사실 또 요 정리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문제 고민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쓰면서 하는 공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학습자 입장에서 그냥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그래도 본인이 좀 글씨를 날리면서 써도 그냥 눈으로만 훑어서 가는 것과 그래서 내가 한번 읽고 물을 막 이렇게 쓰더라도 쓰면서 나름 뭔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과 차이가 그래도 그거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물론 글씨를 정말 잘 쓰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내 공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을 때 좀 글씨가 날아가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글씨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막 날려 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쓰면서 뭔가 정리하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머릿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속도와 이 쓰는 속도가 같이 가야 돼. 근데 사실상 정말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서 이해하는 거랑 얘랑 별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쓰다 보면 천천히 차분하게 좀 이렇게 쓰면 글씨도 잘 이렇게 써지긴 할 거야. 네, 이렇게 이야기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글씨를 못 쓰니까 쓰면서 정리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그래서 여기서 네,
좀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후에 혹시 어떤 질문이나 또 관련된 건 인스타 피드나 블로그 이제 이렇게 SNS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이렇게 제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또 이렇게 댓글 주시고 하면 제가 또 답변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1시간 한 40분 동안 이 질문까지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1차 시 이후에 저 선생님이랑 저랑 엄청 토론과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물로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까지 직접 사셨대요.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설명 이제 해보라고 같이 하셨다고 하는 부분도 제 중학교 아이가 가보니까 서술형 평가가 100%인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서술형이 100%인 과목이 있어서 개념을 아무리 이해하고 빈칸 채우기를 잘해도 개념을 다 이해하고 말로 설명할 수 못하면 이 글을 쓰지 못하니까 점수가 다 깎이더라고요. 또 돌아가서 수행평가는 또 100% 말로 하는 걸 또 해서 이게 개념을 알고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글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여기서 아까 글씨 말씀하셨는데 글씨 못 쓰면 점수가 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글씨 쓰는 거 너무 싫어했는데 이게 점수를 깎여봐야 내가 글씨 똑바로 쓰는 선생님이 채점을 잘하시는구나 알더라고요. 그래서 해봐야 또 좀 너무 가혹하지만 빵점도 좀 맞아봐야 네, 좀 고칠 수 있다라는 저는 교훈을 얻으면서 중학교 1학년 아이의 생활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이 다 정답은 아니죠. 우리 아이에 맞는 정답을 직접 찾아가시는데 필요한 연수들을 교육들을 저희 계속 준비해서 또 함께 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희쌤도 감사드리고요. 눈 많이 왔는데 또 오늘 아침에도 복잡하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기에 또 듣고 싶으신 강의나 아니면 이번 강의에서 더 발전돼서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고 내년에 네, 또 기획할 때 참고해서 열심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또 건강하시고 네, 따뜻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다른 주제로도 봬요.